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광고된 내용이랑 실제 제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지가 될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환불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현저하게 다른 부분, 광고 내용이랑 어디까지를 다른 걸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고 정확하게 쓸 수도 없죠. 왜냐하면 광고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는데 법이라는 명문화된 걸로 그런 걸 딱 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소비자원 같은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장을 듣고 실제로 광고된 내용이랑 제품을 비교를 하면서 과연 이거를 법적이나 제도적인 수준에서 정말 소비자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중재를 해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볼 것도 없었어요. 제가 봐도 그건 사기였거든요. 사실 주황색으로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제품은 정말 거의 빨간색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약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광고랑 다른 거여서 크게 어떤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자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건 우리도 알겠는데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의식주하고 관련된 생활용품 피해라고 했는데 그 건강식품이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피해 사례가. 그렇다면 위조 상품인데 상품이랑 그러니까 브랜드 이런 것도 다 가짜 진짜처럼 이렇게 판매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고 피해를 했다는 거 살이 빼진다 그랬는데 먹어봤더니 살이 안 빠져서 이거 가짜인 것 같다라고 했다든지 피부가 좋아진다 그랬는데 안 좋아져서 그랬다 이런 그 효능을 이런 걸 보고 피해를 했는지. 효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조나 짝퉁 제품으로 검색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제목을 아예 카테고리를 할 때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통 제목을 이제 달아서 민원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뭐 광고된 내용과 다른 효능이라던가 뭐 효능이 미비해서 문제가 된 제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위조나 짝퉁 중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거는 좀 최근 사례로는 혹시 백수호 사태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짜 백수호 사태 해가지고 백수호가 이제 여성 갱년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는데 실제로 저희 기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었지만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수거를 해서 보니까 백수호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백수호는 아닌 이어오피소라고 하는 제품이 백수호 이런 것처럼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백수호라고 해서 팔았는데 백수호가 안 들어가 있거나 백수호가 아닌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가짜 제품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 온라인에서 정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했는데 가품인 피해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지 안내해 주시면 돼요. 사실 아까 배상혁 선생님 강의 자료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판매자들이 정말 이거는 정품이다라고 못 박아놓고 가짜 제품을 보내는 경우보다는 사실 SNS나 이런 걸로 판매되는 거에는 뉘앙스를 가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뭐 정품 무기는 사절한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행이나 구도에서도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이랑 꼭 닮은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매하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뭐 100% 맞는 구별 방법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좀 내가 봤을 때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가짜로 적혀 있는 건 당연히 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아예 안 써져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화번호도 없고 이 업체의 실제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쇼핑몰 이름이랑 사업자 등록명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알아야지만 뭐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안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데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 게 좋죠. 카카오 페이지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 그런 거 안 써놓고 팔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물론 아예 안 써놨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 제품을 판다는 게 아니고 써놓은 데에 비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사업자의 정체를 밝혀내서 도움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정도는 알고 구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제 연락처를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김현중이라고 쳐보시면서 전화번호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쪽으로 어떤 개별적인 문의나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